이 리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용도가 상상 외로 들어가요. 빼놓지 않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할만하다 도전입니다. 와, 이거 리뷰 지금 몇 개 신청인지 모르겠어. 아포칼립스 부스터입니다. 요 크로코다일 남자훈련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는 채널 이사를 가서 신남자훈련소 채널 운영하고 계신 크로코다일 최일환님께서 만든 부스터고요. 이분이 전부터 이런 스포츠 생리학에 관한 영상 쭉 올려오셨어요. 서강대 화공 나오기도 하셨고, 요쪽으로는 가닥이 좀 꽤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 쪽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빵 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신뢰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했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물건이 좀 잘 팔린다고 올리셨는데 저같이 일반인 수준에서의 유저 리포트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요청을 받아서 시작해봤고요. 참고로 이 리뷰는 전문가 조언 파트와 저의 매우 주관적인 유저 리포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빨로 뭐 크로코다일님을 이길 일도 없거니와 전공까지 하신 분이랑 토론을 해봤자 뭐 밑도 끝도 없이 탈탈 털릴 걸 알기 때문에 약사 형님께 조언을 여쭤봤습니다. 소중한 피드백 남겨주신 365 청솔약국 최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거 꼭 살게요. 첫 번째 코멘트는 비타민 B군 함량인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B군 영양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은 핵심 성분 B1, B2 아쉽고 함량 아쉽다 하셨고, 타우린의 양은 바카스 D 반병만큼 들어갔고, 카르니틴 경우에는 장기적 운동하면 유리함이 있고 체지방 연소 도움되고 함량 잘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요 시스틴 왜 들어왔는지 좀 의아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서 뭐 식사 때 굳이 더 넣어야 되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또르기닌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티로신, 테아닌, 베타인은 집중력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 합니다. 특히 테아닌이 식물성 신경 안정제여서 수험생이 먹는 영양제에 보통 들어가 있다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약사 최준영 선생님께서는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 힘을 가져다 쓰는, 빠르게 끌어오르는 힘을 내게 해주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랑 그 다음날에 좀 덜 무리가 가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맛인데요. 사실 뭐 부스터 맛이 뭐가 중요하겠냐만, 특히 크로코다일님은 입에 그냥 쓸어 넣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수분 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죽어도 부스터는 물이랑 같이 타먹는 편인데요. 포카리 스웨트, 토레타 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입에서 슈팅스타 마냥 터지는 사탕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그 민초급으로 호불호 타는 걸 굳이 왜 놓은 걸까라고 진지하게 화가 날 뻔했어요. 전 요즘 좀 파바박 터지는 거 먹다가 어릴 때 좀 입이 갑자기 따가워서 좀 뱉은 경험 때문에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이게 극불호라고 받고 시작을 할 뻔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섞어가지고 목에 털어놓고 삼켜버리면 식도에서 좀 팡팡 터져서 입안이 따갑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운동하면 느끼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는 운동 영상은 크로스핏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서 다 했습니다. 러닝, 크로스핏, 헬스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아포칼립스 퓨리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해봤어요. 우선 먹으면 고요해져요. 만화 주인공들이 내적인 장소에서 수련할 때 뒤에 폭포 싹 펼쳐져 있고 물방울 뚝뚝 떨어지는 상황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적같이 득도해버리고 이치를 깨달아서 집중 빡 때려가지고 싹 한 번에 갈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익스나 C4 부스터가 버스커 모드로 좀 폭주한다는 느낌이라면 얘는 고요하고 뚜렷해져요. 날카롭게 벼린 칼을 들고 은은하게 미소를 띄우고 있는 고수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운동하면 확실히 힘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잘 지쳐요. 보통 운동할 때 흥분이 되는 노익스나 C4같이 불편한 정도로 그 심장이 뛰는 그런 음료들은 사실 운동하면서 그 불안감과 불편함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역체감이 좀 심해요. 기존에 먹던 게 좀 폭주하는 느낌의 이런 거여서 그런가? 원래 들던 무게도 잘 못 들고요. 특히 크로스핏같이 끝까지 몰아쳐야 되는 종목에서 너무 불리해요. 100% 아드레날린 상태가 나와주질 않습니다. 완전한 탈진까지 몸을 몰아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격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하는 뭐 도끼 던지기라던가 집중을 또렷하게 해야 되는 순간에 좀 어울릴 것 같지, 굳이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이걸 정확하게 5일 연속으로 섭취하고 나서 그 다음날 C4랑 잠배기 펌프 같이 그냥 다시 먹어봤거든요. 역체감이 진짜 심했어. 그러니까 일단 불안해. 뭔가 강하게 좀 집중할 거 찾게 되고 호전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특히 제가 운전해서 운동을 가는데 모든 걸 그냥 공격적이게 쳐내고 싶어요. 당장 내가 무언가를 짓누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공복감이 극대화됐어요. 이게 뭘 뜻하냐? 제가 먹었던 부스터가 기존에 꽤 독했다. 제가 원래 잠배기 빨간 파라 먹다 지금 노익스나 C4로 잠깐 갈아탄 게 양 조절이 가능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포칼립스 퓨리가 상대적으로 무리를 덜 주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용도를 바꿔봤습니다. 그 카페인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의 양은 아닌지라 업무 보는데 먹었습니다. 괜히 그런 날 있잖아요. 일을 봐야 되는데 약간 산만해지고 살짝 피로해져서 머리가 무겁게 눌리는 기분 드는 날, 그때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끼 던지기 매장에 뒀어요. 아침 운동 마치고 출근해서 한 스푼 반 정도 먹으면 일단 운동
운동 말고 그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집중이 되게 고요해지고 뭔가 집중하는데 매우 안정맞춤이었고요. 이게 그 크로커다일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을 준다 그랬거든요. 밤에 잠 잘 옵니다. 이게 카페인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 카페인 효과를 느낄 정도로 많진 않고 오히려 잠을 자야 할 시간대에 잠이 잘 오게끔 바뀝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운동용으로는 안 삽니다. 그치만 사무용으로는 한 번쯤 사 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내 돈 주고는 안 삽니다. 누가 그 나한테 영양제 선물해준다 이러면 그냥 요거 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삼 선물 주고받는 거 좋긴 하다. 근데 이런 물에 섞어서 먹는 거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운동용, 특히 헬스, 크로스핏, 러닝 다 별로였어. 왜 운동할 때 부스터를 결국에 왜 먹냐라고 할 때 한계를 뚫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강해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확실히 초집중되고 고요해진다는 면에서 전 솔직한 마음으로 명상하고 먹었을 때 업무 효율이 최소 1.3배 올랐다고 할 정도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안 그래도 카페인을 몸에 무리하게 좀 때려 넣어서 마탱이가 가 있는 몸과 신경에 좀 안정을 찾는 기분이었고요. 밤에 잠 잘 오고 무리하게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 ADHD 고위험군이었거든요. 그 아주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쭉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먹은 알약만 제 기억으로는 12알이 넘었어요. 그때 먹었던 기억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무리가 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고 싶은 것은 좀 다른 것이었다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쓰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니다. 좀 더 쓰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 앞에 쌓인 편지지가 생각보다 두툼해졌습니다.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는 늘 어떤 기분을 느끼고 그 기분을 느낄 때 어떨 때는 밖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해서일 수도 있고 아픈 고통을 피해서일 수도 있죠.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뭘 진짜로 원해서? 아니면 반대로 고통을 견디는 게 힘들어서? 분명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감정이 나를 파고들어 직접적으로 괴롭혔다기보다 그 감각은 아직 온 적이 없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징후를 감지해서 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무언가는 그 느끼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와닿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삶의 꿈틀거림이었다는 겁니다.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날 너무 힘들게 하는 무슨 일에 대해서 막 종이에 욕을 잔뜩 써놓거나 혹은 뭐 친구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무자비하게 막 욕을 퍼부을 때 있잖아요. 근데 혼자 화를 삭히면서 그 썼던 글을 보거나 친구가 나중에 네가 뭔 말했는지 나한테 말을 해주면 생각보다 내 감정이 과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금 이게 그 증거예요. 감정을 성공적으로 지나쳤다는 뜻. 고통을 느끼는 건 고통을 실제로 몸에 때려맞지 않기 위한 인간의 가상의 시뮬레이션인 셈이죠. 즉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역경은 우리가 역경이라고 느끼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이겨내는 방법 내지 견디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망을 포함하고 의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듯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희망적이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